여러분, 최근 주유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주유소의 전광판에는 리터당 2,000원 내외로 가격이 제시되어 있지만 원래 지금의 기름값은 최소한 리터당 3,000원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나요? 정부가 비축유와 강압적인 정책으로 2,000원 내외로 잡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월급만 빼고 원유가를 포함한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 지옥 같은 풍경이 여러분의 현실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뉴스에서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한 소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 다시 기름값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썩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해협이 열려 있어도 우리가 고통받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전쟁의 실체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고금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겁니다. 이란이 칼을 휘두르고 미국이 미소 지으며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거대한 설계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떨며 주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단순히 지정학적 갈등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이 좁은 길목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즉시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묘하고도 소름 돋는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란의 입만 바라보며 봉쇄를 두려워할 때 정작 이란은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란이 해협을 닫는 순간 전 세계 경제가 비명을 지르겠지만 가장 먼저 숨이 끊어지는 건 바로 이란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인질의 목에 칼을 대고 있지만 그 인질이 내 유일한 밥줄인 상황과 같습니다. 이란이 왜 이런 극단적인 도박을 벌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우리 자산을 위협하는 진짜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계산기를 하나씩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란이 해협 봉쇄를 결코 쉽게 실행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경제적 자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현재 초인플레이션과 제재로 경제적 질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숨통인 석유 수출 통로를 스스로 막는다는 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죠. 둘째는 국제적 고립의 가속화입니다. 해협을 봉쇄하는 순간 이란은 중국과 인도 같은 우방국들의 뒤통수를 치는 꼴이 됩니다. 셋째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보복 명분 제공입니다. 결국 이란의 봉쇄 위협은 몸값을 올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란의 쇼가 아닙니다. 이란이 이렇게 날뛰는 동안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 상황을 즐기는 거대한 배후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죠. 과연 이란의 도발로 가장 큰 이득을 챙기며 한국 경제의 목을 조를 준비를 마친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중동이 불타오를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불을 꺼주던 세계의 경찰. 미국은 과거에는 중동에 기름이 없으면 경제가 멈추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치트키를 손에 쥔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신했기 때문이죠. 이제 미국에게 고유가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기회입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텍사스의 셰일 유전에서는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미국이 왜 예전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중동의 평화를 강제하지 않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는 미국에게 두 가지 강력한 지렛대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 장악입니다. 중동 원유의 신뢰도가 떨어질수록 전 세계는 안전한 미국의 에너지를 찾게 되고 이는 곧 미국의 막대한 무역 이익으로 연결되죠. 둘째는 동맹국들에 대한 통제력 강화입니다.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린 동맹국들은 결국 미국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중동의 혼란을 막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 혼란을 관리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냉혹한 전략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발을 뺀 그 거대한 힘의 진공 상태에는 어떤 괴물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이제 중동은 우리가 알던 곳과 완전히 다른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관리인이 사라진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서로 총칼을 휘두르는 형국이죠.
특히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구사하며 주변국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전면전이 두려워 멈췄다면 이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만성적인 전쟁이 중동의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종파 간의 갈등과 민병대들의 테러는 이제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평화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또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징수 논란과 관련하여 소규모 교전이 끊이지 않는 상시 위험지대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물류의 혈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긴 셈이죠. 이 염증은 치료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전 세계 경제에 열을 올릴 겁니다. 중동의 평화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영원히 내려가지 않는 유가와 불안정성 뿐입니다. 그런데 이 머나먼 중동의 염증이 왜 하필 한국인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잔인하고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동의 만성적 불안은 결국 고유가를 고착화시키고 이는 수입 물가 폭탄이 되어 한국 경제의 심장을 정조준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이기에 유가 상승은 곧바로 모든 물가의 수직 상승을 의미하죠. 물가가 잡히지 않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중동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줄이고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대출이자가 내려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국내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중동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부채 다이어트를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희망 고문에 속아 무리한 투자를 지속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둘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에너지와 달러 위주로 재편하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해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가계 경제의 생존 전략입니다. 호르무즈의 문이 열려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문을 통과하는 비용은 이미 천문학적으로 치솟았고 그 청구서는 조만간 여러분의 우편함에 도착할 것입니다. 거대한 흐름을 읽는 자만이 이 고물가, 고금리의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